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있다. 그 음식이 바로 지니어스 푸드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우리는 뇌가 중요하고 뇌 건강이 아주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뇌를 더 건강하게 만들거나 좋아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좋아지게 하는 것뿐 아니라 나의 어떤 습관들이 뇌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데요. 어떤 질병이든 치료보다 중요한 게 예방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뇌를 더 건강하게, 더 젊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 뇌 건강이 먹는 음식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죽을 때까지 머리가 좋아지는 한 끼의 기술이라는 부제를 가진 맥스 루가비어, 폴 그레왈의 천재의 식단입니다. 이 책 표지에 14일 만에 뇌를 바꾸는 유전자보다 강한 혁명적 식습관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어떻게 2주 만에 뇌를 바꿀 수 있지? 라는 궁금증을 갖고 읽어보게 됐습니다. 이 책은 출간 즉시 아마존 건강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고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의사, 영양학자, 신경학자로부터 극찬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저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책이어서 책 앞날개에 있는 저자 소개부터 읽어드릴게요. 맥스 루가비어. 식단과 생활 방식의 변화를 통해 치매를 예방하는 내용을 다뤄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다큐멘터리 영화 브레드 헤드를 감독한 영화 제작자다. 또한 MBC 저녁 뉴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출연해 어떤 음식이 뇌를 최적화시키는지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건네는 열정적인 방송인이자 저널리스트다. 맥스는 50대였던 어머니가 원인 불명의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서 언론계에서 쌓은 탄탄한 경력을 잠시 접어두고 뇌 건강에 관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 10여 년 동안 최신 과학 연구를 탐독하고 전 세계 최고 권위를 가진 과학자와 의사를 찾아다닌다. 그 결과 그는 식습관과 생활습관 그리고 뇌 기능 사이에 놀랍도록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과 수면 패턴, 운동 등 건강한 뇌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을 낱낱이 파헤친다. 더불어 기억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체내 염증을 줄이고 지방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등 최상의 건강 상태를 만드는 지니어스 푸드를 10가지로 간추리면서 이 완전 무결한 식품을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우리 뇌기능 향상에 최적의 도움을 가져올지도 천재의 식단에서 면밀히 분석했다. 저자는 매일 우리 식탁 위를 채우는 나쁜 음식들이 노화를 촉진하고 염증을 일으키고 살을 찌우고 인지 기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 또한 나쁜 음식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에는 음식이 두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 뇌의 기능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 지니어스 푸드 10가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서양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고 했습니다. 음식이 우리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음식과 뇌 건강이 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지, 또 우리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10가지 지니어스 푸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의 식단,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들어가며 당신의 뇌는 어떤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는 하버드, 브라운, 코넬을 비롯한 유수 대학교의 명망 있는 수십 명의 학자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수많은 의사들을 인터뷰했다. 주요 의학 학술지에 실린 다양한 분야의 논문 수백, 아니 수천 편을 탐독하고 전 세계에서 최고로 꼽히는 신경학과도 직접 찾아가 봤다. 내 탐구 조사의 바탕이 된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다.
어떻게 하면 신체와 두뇌의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나는 조사를 진행해 나가면서 인체에서 가장 예민한 기관인 뇌에 대한 견해가 바뀌었고, 대다수 신경학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내게 설명했던 운명론적인 시각과 배치되는 사실도 발견했다.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책을 써야겠다고 다짐했다. 치매를 비롯한 퇴행성 신경질환에 걸릴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4명 중 1명꼴인데, 놀랍게도 그런 이들이 내가 새롭게 배운 방법을 따를 경우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활력을 되찾고 숙면을 취할 수 있으며 브레인 포그 현상도 완화될 수 있다. 브레인 포그는 머리가 혼란스럽고 안개같이 흐려서 명확히 생각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번 조사 과정을 통해 나는 의술이 다수의 지식 저장고를 축적한 대단히 광대한 분야임을 깨닫게 됐다. 인체처럼 복잡한 기관, 그 중에서도 특히 뇌를 가장 잘 보호하려면 개별 지식 저장고를 모두 허물고 상호 연관된 지점을 찾아야 한다. 모든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방식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연관된 점들을 잇는 작업에는 어느 정도 창조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 책에서 당신은 그러한 상호 연관 관계에 대해 많이 배우게 될 것이다. 가령 생화학적 지방 흡입술이라고도 불리는 강력한 지방 연소법은 뇌의 퇴보를 막는 최선의 무기가 될 수 있고,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과 특정 음식 섭취로 뇌세포의 기능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등의 사실을 말이다. 이 책은 뇌 기능을 최상으로 유지하고 치매 위험 감소라는 반가운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 여기서 제시하는 모든 지침은 최신의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여러분 중에도 스마트폰의 메모리를 늘리는 것처럼 뇌의 리셋 버튼을 눌러 지금까지 쌓인 불필요한 캐시 메모리를 삭제함으로써 기억 용량을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혹은 생산성을 높여 경쟁에서 앞서갈 힘을 얻고 싶은 사람, 혹은 머리가 멍해지는 브레인 포그 증상이나 우울증,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또 어떤 이는 사랑하는 가족 중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를 겪는 이가 있어 그 사람을 염려하고 그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운명에 굴복할까 두려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책을 손에 들게 된 동기가 어떻든 당신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들어선 것이다. 천재의 식단은 뇌 건강 및 기능과 관련된 사실들을 밝히고 현대 인류 공동의 문제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통합적 원칙을 제시하기 위한 책이다. 우리는 가장 먼저 현대사회 피해자가 된 음식들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최상의 두뇌를 만들 수 있는 원자재임에도 이 음식들은 오늘날 값싼 합판에 비유할 수 있는 형편없는 식품들로 대체되었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사람들마다 유전적 차이는 물론 건강 및 신체가 단련된 수준도 다르기에 탄수화물 수용력, 운동에 대한 반응 같은 요소들 역시 그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널리 적용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찾았으며 각자의 생물학적 조건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가 정보를 함께 제시했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이 자전거를 튠업하듯 새로운 방식으로 뇌를 이해하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앞으로 여러분은 음식을 새로운 측면, 즉 소프트웨어처럼 뇌를 온라인에 연결해서 제한 없는 능력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무언가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또한 기억력 향상 및 활력과 에너지 증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영양분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더불어 인지 방면에서 노화를 실질적으로 늦추는 데는 어떤 음식을 먹는가 못지않게 무엇을 잘 안 먹는가도 영향을 끼치며, 덧붙여 음식을 언제 어떻게 먹는가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뇌의 생물학적 나이를 10년 이상 낮춘다고 알려진 음식에 관한 정보도 이 책에 실었으니 참조해 주길 바란다. 이 책에서 얻은 정보들을 실천한다면 2주 내에 최상의 컨디션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나와 내 어머니가 경험해야 했던 아픔을 겪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있다. 그 음식이 바로 지니어스 푸드다.
10가지 지니어스 푸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한술 뜬 다음 스프를 먹을 때처럼 개걸스럽게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들이켜보자. 그렇게 먹는 이유는 올리브 오일에 공기가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다. 그 다음엔 꿀꺽 삼키자. 오일을 삼키면 목구멍 뒤로 알싸한 느낌이 느껴지는데 그 이유는 올레오칸탈이라는 화합물 때문이다. 올레오칸탈은 식물성 화합물인 페놀의 일종으로 페놀을 섭취하면 인체의 회복 체계가 아주 활발하게 자극된다. 올레오칸탈은 항염 효과가 아주 강력해서 비스트로이드계 소염 진통제인 이부프로펜을 소량 복용했을 때와 맞먹는다. 게다가 천연 성분이므로 부작용 염려도 없다. 염증은 뇌가 평생 동안 바뀔 수 있는 능력인 신경 가소성을 크게 무력화시키며 더 나아가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지중해식 식단의 주요 성분이다.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역시 올레오칸탈의 덕분일지도 모른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는 유독성의 끈적끈적한 형태로 침착되는 비정상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발견되는데 이를 없애는데 올레오칸탈이 효과적이라는 보고도 나오고 있다. 올레오칸탈은 플라크를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올리브 오일을 일주일간 최대 1리터 섭취하면 장기적으로 뇌기능 감퇴를 막고 더 나아가 인지기능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에너지원으로 쓰고 남은 잉여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만드는 지방 조직의 효소, 즉 지방산 합성 효소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밥숟가락 하나 분량의 올리브 오일에는 비타민 E의 1일 섭취 권장량의 10배가 들어있다. 비타민 E는 뇌를 비롯한 몸의 지방 조직이 노화되는 상황을 막는 산화 방지제 역할도 한다. 올리브 오일을 고르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직접 맛을 보는 것이다. 품질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선 풀향기처럼 상쾌한 풍미가 느껴진다. 일반적으로 올리브 오일에는 후추같이 얼얼한 맛이 나는데 이는 올레오칸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맛으로 해당 올리브 오일에 올레오칸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어떤 올리브 오일은 너무 향이 매캐해서 기침이 날 수도 있지만 실은 그것이 좋은 품질의 오일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올리브 오일을 먹고 기침이 3번 나온다면 뇌가 고마워할 만한 좋은 올리브 오일을 찾았다고 생각하자.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뇌를 보호하고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올인원 지니어스 푸드다. 우선 아보카도에는 과일과 야채의 지방을 보호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는 뇌에 아주 좋은 소식이다. 뇌는 신체에서 지방이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노화를 주동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의 무려 25%가 뇌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인다. 아보카도에는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다. 오늘날 일반적인 심장 질환은 물론이고 혈관성 치매 등 혈관 관련 질환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칼륨은 나트륨과 함께 작용해서 혈압을 조절하는 혈관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다. 하지만 현대인들이 섭취하는 칼륨의 양은 적정량보다 되게 부족하다. 칼륨 함유량이 바나나의 2배나 되는 아보카도야말로 약 650km에 이르는 뇌의 미세 혈관계에 영양을 공급하기에 안성맞춤인 식품이다. 마지막으로 중간 크기의 아보카도 한 개에는 섬유질이 무려 12g이나 들어있다. 장에 기생하는 굶주린 세균들에게 섬유질을 먹이로 주면 이 세균들은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뇌의 성장 인자를 증가시키는 등 생명과 뇌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화합물을 만들어낸다. 섭취 방법. 나는 아보카도를 하루에 반 개씩 매일 먹으려고 노력한다. 아보카도에 천일염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뿌리기만 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블루베리.
블루베리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화합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흔히 먹는 과일과 채소들 중에 항산화력이 가장 높은 편이다. 플라보노이드는 이 책에서 소개하는 지니어스 푸드에 많이 들어있는 폴리페놀 화합물의 일종이다. 블루베리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는 안토시아닌이다. 안토시아닌은 혈액 뇌장벽을 통과할 수 있으며 뇌에서 기억을 다루는 부위에 신호 전달을 활성화한다고 알려져 있다. 놀랍게도 이 이로운 성분은 뇌의 해마에 축적되는데 해마는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곳으로 손상을 입기 쉬운 기관이다. 한 연구에서는 치매에 걸릴 위험이 있는 노령의 피험자들에게 12주 동안 블루베리 건강 보조식품을 먹게 했더니 기억력과 기분이 좋아지고 공복 혈당이 낮아졌다. 놀라운 연구 결과는 또 있다. 6년에 걸쳐서 노인 16,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연구에서 블루베리 섭취가 인지력 저하를 2.5년 늦추는 효과를 보인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과일의 섭취와 치매 발병률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베리류는 인지력 손실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었다. 섭취 방법. 생 블루베리가 가장 좋지만 냉동 블루베리도 나쁘지 않다. 다만 꼭 유기농 블루베리를 구입하도록 한다. 다크 초콜릿. 핀란드인이며 수렵 채집 생활 전문가인 내 친구 테로 이소 카오플리에에 따르면 카카오는 마그네슘이 가장 풍부한 천연식품 중 하나라고 한다. 자연 발효식품인 초콜릿을 섭취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폴리페놀의 일종인 플라보노이드에서 나온다. 코코아의 폴리페놀은 인지 노화 징후를 없애고 인슐린 감수성, 혈관의 기능, 뇌에 들어가는 혈류를 개선하며 나아가 운동 능력까지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세에서 98세 사이에 인지력이 건강한 사람 1000명 중에 초콜릿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먹은 사람은 시공간 기억, 작업 기억, 도형 추리 시험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렇다면 건강에 좋은 초콜릿을 고르는 방법은 무엇일까? 카카오 함량이 85%인 양질의 초콜릿을 먹어보면 큰 초콜릿 한 개를 통째로 다 먹어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먹고도 초콜릿을 만족스럽게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섭취 방법. 카카오 함량 85%짜리 다크 초콜릿을 매주 한 개씩 섭취한다. 이때 유기농이나 윤리적인 절차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선택한다. 달걀. 장시간에 걸쳐 진행한 최근 연구들에서 달걀을 많이 먹더라도 심혈관 질환이나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높이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상세히 밝혀졌다. 뇌를 포함한 신경 조직은 세포 분열 시 가장 먼저 발달하는 조직 중 하나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달걀 노른자에는 건강한 뇌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성분이 들어있다. 달걀에는 비타민 A, 비타민 12, 비타민 E, 셀레늄, 아연 등 인체에 필요한 거의 모든 비타민과 미네랄이 조금씩 다 들어있다. 또 학습과 기억에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과 세포막에 필요한 중요한 성분, 콜린, 뇌를 보호하고 신경 처리 속도를 높이는 루테인과 제아잔틴도 풍부하게 들어있다. 터프츠 대학교에서 진행한 한 연구에서 피험자들에게 하루에 달걀 노른자를 1.3개씩 4.5주 동안 먹게 했더니 혈중 제아잔틴이 114에서 142%, 루테인이 28에서 50% 상승했다. 정말 놀랍지 않은가? 시중에 나와 있는 달걀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구입하면 좋을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달걀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간단한 기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연방사 목초란이 가장 좋고 그 다음으로 오메가3 첨가란, 그 다음으로 방사란, 그 다음으로 일반란이다. 종류에 관계없이 달걀은 저탄수화물이며 값이 싸고 영양가가 높은 식품이다. 무엇보다도 달걀 노른자는 빠뜨리지 않고 꼭 먹도록 하자. 목초 사유국. 육류의 영양적 가치를 둘러싼 논쟁은 주로 단백질에 치중되지만 나는 인간의 인지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른 영양소들로 논의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목초 사유구는 철분과 아연 같은 필수 미네랄이 몸에서 쉽게 흡수해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한다. 또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12, 비타민 E, 크레아틴 같은 영양소까지 들어있다. 연구원들은 인간의 뇌가 지금과 같은 인지력이 강한 뇌로 진화할 수 있었던 요인은 익힌 고기에서 나오는 고열량 에너지와 이런 영양소 덕분이었다고 믿는다. 이런 미세 영양소의 결핍은 낮은 지능, 자폐, 우울, 치매 같은 뇌 관련 질환과 관련이 있다. 섭취 방법. 목초 사유구에는 다불포화 지방의 산화를 방지하는 비타민 E가 곡물 사유구보다 3배나 많이 들어있지만 그래도 가능한 저온에서 요리할 것을 권한다.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같은 독성 화합물 생성을 줄일 수 있도록 마늘이나 양파 등과 함께 익히면 좋다. 장에서 산화된 물질을 중성화할 수 있게 항상 케일, 시금치, 방울 양배추 같은 섬유질 많은 야채를 곁들여 먹고 감자처럼 전분이 많은 야채나 곡류, 탄수화물의 밀도가 높은 식품과는 함께 먹지 않도록 한다. 녹색잎 채소. 채소는 뇌에 가장 좋은 친구다. 특히 시금치와 로메인 상추처럼 탄수화물이 적은 채소와 양배추, 케일, 겨잣잎, 루꼴라, 청경채 같은 십자각과 채소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녹색잎 채소는 당분이 적으며 비타민과 미네랄이 아주 많이 들어있다. 녹색잎 채소에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는 영양소로 엽산을 꼽을 수 있다. 태아의 신경관 기형을 예방하는 능력으로 널리 알려진 엽산은 몸의 해독과 유전자들이 재기능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 녹색 채소에 많은 다른 중요한 영양소 중에는 마그네슘도 있다. 마그네슘은 최적의 건강과 신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다량 무기질의 일종이다. 다량 무기질 영양소에는 그 밖에도 나트륨, 칼륨, 칼슘 등이 있다. 마그네슘은 거의 300가지 가까운 효소들에 필요하기 때문에 몸에서 인기가 꽤 많은 편이다. 이런 효소들은 에너지를 내고 암과 노화의 근본 원인이 되는 손상된 DNA를 복구하고 알츠하이머병에 맞서는 데에도 한몫을 한다. 마그네슘은 엽록소 분자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녹색잎 채소를 섭취하면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최근 연구에서 하루에 녹색잎 채소를 2끼 분량씩 먹은 사람들은 뇌 스캔으로 진단한 뇌의 연령이 실제보다 11세나 어렸는데 아마도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섭취 방법. 매일 케일, 루꼴라, 로메인 상추, 시금치 같은 녹색잎 채소를 샐러드 그릇에 한가득 담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뿌려서 먹는다. 양상추처럼 영양소가 별로 없는 채소는 피한다. 브로콜리. 브로콜리와 그 밖의 십자각과 채소들, 방울 양배추, 무, 루꼴라, 청경채, 케일 등은 건강에 이롭다. 설포라판이라는 화합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인데 이 대단한 물질은 식물 세포 내 별도의 구획에 들어있는 2가지 화합물이 입에서 씹을 때 섞이면서 만들어진다. 설포라판이 어느 조건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자폐, 자가면역, 뇌염증, 장애염증, 비만의 치료에 엄청난 효력이 있을 가능성이 이미 증명됐다. 한 연구에서 설포라판을 먹은 쥐들은 그렇지 않은 쥐들보다 체중이 15% 덜 나갔고 내장 지방은 20%가 적었다. 자연산 연어. 자연산 생선 섭취는 심혈관 질환과 암에 걸릴 위험을 줄이고 더 나아가 전반적인 사망률까지 낮춘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뇌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반가운 소식을 전하자면 자연산 생선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인지 능력이 뛰어나고 기억력이 더 좋고 심지어 뇌의 크기도 더 크다. 최근 연구에서 인지 기능이 정상인 노인들 중에 매주 해산물을 1회 이상 꾸준히 섭취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언어 기억력이나 사물이나 상황을 지각하는 속도가 5년 동안 덜 감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몸에 좋은 생선 중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자연산 연어는 수은 함량이 낮고 오메가3 지방산인 EPA와 DHA가 풍부하며 아스타잔틴이라는 매우 효과적인 카르티노이드가 들어있다.
아스타잔틴은 몸 전체에 유익한 성분이며 특히 다음과 같은 효능이 있다. 인지 기능을 높이고 신경 발생을 증진한다. 피부가 태양빛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한다. 염증을 줄이고 눈을 보호한다. 혈중 지질을 변화시켜 심장을 보호한다.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내고 자유 라디칼을 청소한다. 새우, 게, 가재 등에도 아스타잔틴이 많이 들어있다. 이런 해산물들은 자연산 생선을 구하기 힘들 때 대체 식품으로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다. 아몬드. 아몬드는 먹기 편한 간식일 뿐 아니라 다음 3가지 이유에서 뇌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이다. 첫 번째로 아몬드 껍질에는 대장에 사는 세균에 영양을 공급하는 프로바이오틱 성분이 들어있다. 실제로 아몬드 껍질이나 통 아몬드를 먹은 사람들 모두 장내 병원균은 줄고 몸에 일호원균이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두 번째로 아몬드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화합물인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용성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E도 풍부하다. 비타민 E는 시냅스 막이 산화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때문에 신경 가소성 증진에 도움이 된다. 아몬드에 풍부하게 함유된 다불포화 지방은 산화에 취약하지만 굽는 과정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유지된다. 일반적으로 견과류를 구웠다는 건 거의 대부분 저급 식용유에 튀겼다는 뜻이므로 기름을 넣지 않고 구운 것을 먹도록 하자. 섭취 방법. 생 아몬드를 다크 초콜릿과 베리류에 섞어 간식으로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 먹는다. 다만 견과류에는 지방이 들어있어서 칼로리가 높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하루에 한 번, 최대 2줌까지 섭취하도록 한다. 아몬드 외에 아카다미아 너트, 브라질 너트, 피스타치오를 먹어도 좋다. 뇌에 연료 공급하기. 인간의 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연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다. 용적으로 따지면 몸 전체의 2~3%에 불과하지만 기초 대사량의 20에서 25%를 차지하니 말이다. 이 말은 우리가 들이쉬는 산소와 먹는 음식의 4분의 1은 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대사작용에 공급할 에너지를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시험 공부를 하든 발표 준비를 하든 아니면 휴대폰으로 좋아하는 앱을 검색하며 시간을 보내든 뇌에서는 마라톤을 달릴 때의 다리 근육과 동일한 속도로 연료가 소모된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우리가 맞은 대부분의 건강상 위기가 연료 부족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뇌에는 연료가 과잉 공급되고 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에 사는 사람들 중에 체중 미달인 사람보다 비만인 사람이 더 많아졌다. 그렇다면 인지력 문제의 진짜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20세기 중반쯤 석유를 정유해서 만드는 휘발유는 대다수 자동차의 연료가 됐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흐른 오늘에야 우리는 석유에 탐닉한 것이 옳지 않은 선택이었음을 깨닫게 됐다. 그런 깨달음을 얻은 건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돌이킬 수 없을지 모르는 피해가 초래된 뒤의 일이었다. 우리 뇌의 연료가 되는 주요 에너지원인 포도당은 여러 측면에서 휘발유와 비슷한 구석이 있다. 먼저 포도당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탄수화물을 통해 혈액으로 들어온다. 갓 구운 발효빵이든 타지 않게 구운 감자든 달콤한 파인애플 한 조각이든 모두 포도당이다. 탄수화물을 자주 먹으면 포도당이 뇌의 주요 에너지원이 된다. 미토콘드리아는 산소가 포함된 복잡한 연소를 통해 이런 당분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다. 이 과정은 산소성 대사라고 불리며 이 대사 과정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런데 휘발유를 쓰면 배기가스가 나오듯 이런 연소 과정에는 부산물이 생긴다. 포도당 대사의 부산물 중 하나는 활성산소 혹은 자유 라디칼이라 불리는 화합물이다. 이는 손상된 좀비 분자다. 여러분이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에도 뭔가 머릿속에서는 미토콘드리아가 포도당과 산소를 에너지로 바꾸고 그 과정에서 폐기물을 남기고 있다. 자유 라디칼이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니다.
운동을 하는 중에도 일시적으로 자유 라디칼이 급증하는데 이때 자유 라디칼이 강력한 신호체계로 작용해서 해독 작업에 나서도록 강력히 유도한다. 우리 몸의 상태가 아주 좋을 때는 이 화합물을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다. 하지만 자유 라디칼이 과잉 생성되는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이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고 노화 관련 증상을 부르는 위해한 작용이 촉발된다. 뇌의 산화 스트레스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면 병이 생성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뇌전증,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자폐증, 심지어 우울증까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더 오래 지속 가능한 대체 연료를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미 과학자들이 1960년대 중반에 고대인의 삶을 연구하며 모든 사람들의 몸속에 숨겨있던 연료의 원천을 발견했다. 거의 모든 종교에는 금식을 하는 의식이 있다. 이슬람교에서는 라마단 한 달 동안, 유대교에서는 속죄일에 금식을 한다. 기독교에서는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금식해야 한다라는 구절이 있다. 실제로 이런 금식에는 심리적, 생리적 효과가 존재한다. 우리가 식사를 통해 얻은 열량을 완전히 소비하면 뇌는 대체 연료를 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간의 도움을 요청한다. 간이 몸에서 맡고 있는 중요한 역할은 수백 가지가 넘는다. 다시 말해 끝도 없이 많은 중요한 화학물질과 연료를 챙기고 실어 나르고 저장하고 처리하는 다목적 하이테크 제조 공장을 떠올리면 된다. 간은 그 외에도 글리코겐이라는 몸에 저장된 당 분자에 작은 완충 장치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도 한다. 혈당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간은 포도당을 혈류로 방출한다. 간의 저장 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포도당 100g 정도만을 저장할 수 있다. 이 포도당의 예비 자원은 활동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12시간 정도를 버틸 수 있을 뿐이다. 간에 저장된 포도당이 다 떨어지면 뇌는 굶주린 식인 동물처럼 먹을거리를 찾는데 혈안이 된다. 이런 상태가 바로 사람들 대부분이 경험하는 배가 고프면서 화가 나는 상태로 영어로는 헝그리와 앵그리를 합해 행그리라는 애정어린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런 상태가 되면 간은 글루코네오제네시스, 즉 포도당 신생 합성 과정을 촉발한다. 자연 최고의 재생 공장인 간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다. 몸에 당이 떨어지면 오래되고 닳아서 못쓰게 된 단백질을 끌어모아 그것들을 아미노산 성분으로 분해한 뒤에 태운다. 이렇게 되면 뇌는 에너지를 공급받고 몸은 깨끗해진다. 인체가 세포를 회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집안 청소를 하는 이러한 능력은 자가 포식이라 불리며 수명 연장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최근 상당히 관심 있게 다뤄지고 있다.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배를 가득 채우고 비운다면 자가 포식 작용은 날마다 일어난다. 그러나 생물학적인 견제와 균형의 체계가 확고하지 못할 경우 순식간에 감당 못할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그러면 주요 단백질 저장소에 해당하는 이두박근이나 대퇴사두근, 그리고 절대 침범해서는 안 되는 둔근 같은 골격근이 포도당 신생합성의 목표물이 될 수도 있다. 근육이 분해되는 것은 굶주린 수렵 체질인들이 바라는 바는 당연히 아니었을 터다. 기근이 든 시기에는 근육을 분해하는 방법으로는 시간을 별로 벌지 못한다. 뇌의 대사에 필요한 에너지를 단백질로만 채운다면 비참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결국 10일 정도가 지나면 사망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음식을 먹지 못하는 시기에는 성장 호르몬 분비량이 급격히 증가한다. 성장 호르몬은 많은 역할을 하는데 성인의 경우에는 음식이 체내에 공급되지 않은 시기에 제지방을 보존하는 것이다. 제지방은 체중에서 체지방을 뺀 것이다. 즉 단백질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것을 막는 임무다. 금식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성장 호르몬은 최대 2000%까지 치솟아서 몸의 근육이 분해되는 것을 막고 대신 지방을 태우는 과정을 활성화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반면 지방은 연료로 쓰이기 위해 존재한다. 지방은 우리 몸의 장작과 같은데 지방 1파운드, 약 450g에는 뇌에 공급할 수 있는 열량 3000kcal 이상이 들어있다.
피부 밑과 허리 주위에 쌓인 지방이 음식을 먹지 않는 기관에 분해되면 지방산이 혈류로 방출되어서 간에서 케톤체 혹은 케톤이라 불리는 에너지원으로 바뀐다. 케톤은 뇌세포들이 쉽게 가져다 쓸 수 있고 뇌 에너지 필요량의 최대 60%까지 공급할 수 있다. 케톤 연구의 선구자인 리처드 비치는 2004년에 발표한 한 연구에서 케톤체는 슈퍼 연료라는 직함을 받을 만하다라고 설명했다. 그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는 곧이어 살펴볼 것이다. 포도당과 다르게 케톤은 무공해 연료로 분류된다.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자유 라디칼, 좀비 분자가 포도당보다 덜 생기기 때문이다. 또 케톤이 자유 라디칼을 무력화하는 가장 강력한 물질인 글루타티온 같은 천연 항산화 물질의 효용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노화 방지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건강과 장수를 도모하는 케톤의 효용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뇌에 케톤이 있으면 우울감이 감소하고 학습 효과도 증진될 뿐 아니라 성장 호르몬인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를 증진시키는 유전 경로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여 앞에서 언급했듯이 케톤은 뇌의 혈류량을 최대 39%까지 증가시킴으로써 혈액 공급에도 이로운 영향을 끼친다. 현대인들의 식단에 탄수화물이 늘어남에 따라 이렇게 중요한 케톤이 생성될 기회가 거의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은 췌장에서 인슐린 반응을 일으키고 케톤의 활동은 인슐린이 높아질 때마다 매번 서서히 멈추기 때문이다. 반면에 금식을 하거나 탄수화물이 아주 적은 식사를 해서 인슐린을 억제하면 케톤체 생성이 촉진된다. 현대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뭔가를 먹으면서 보내기 때문에 배가 비어있을 틈이 거의 없다. 우리는 흔히 잠에서 깬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먹는다. 그러나 인류 역사의 대부분은 이런 식습관과는 거리가 멀었다. 요즘은 단식이 종교적인 관행이나 다이어트를 위한 칼로리 제한처럼 신중하게 선택해서 실천하는 행위가 되었지만 농경사회가 태동하기 전 인류의 조상들은 식량의 수급에 따라 단식을 자주 경험했다. 이 때문에 우리의 뇌는 몸에 영양분이 공급되었을 때와 공급되지 않았을 때를 오가는 동안 각 상황에 훌륭히 적응하도록 조성됐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음식 섭취를 제한함으로써 케톤이 생성되도록 만들 수 있다. 단식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음식을 마지막으로 섭취한 뒤로부터 16시간이 지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16대8 단식으로 16시간 동안은 음식 섭취를 제한하고 나머지 8시간 동안 음식을 먹는 식이요법이다. 이 방식은 인슐린을 줄이고 비축된 지방을 분해하는 등 단식의 이로운 효과를 볼 수 있다. 금식을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아침을 거르는 일이다. 시리얼 회사들은 아침 식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겠지만 사실 아침은 불필요한 식사다. 밤 동안 금식했던 상태를 잠에서 깬 이후까지 유지하면 잠에서 깬 후 30에서 45분 뒤에 가장 많이 분비되는 호르몬이 코르티솔을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코르티솔은 저장되어 있던 지방산, 포도당, 단백질을 동원해서 연료를 쓸 수 있게 돕는다. 그래서 저녁을 거르는 것에 비해 아침을 건너뛰는 것이 더 이로울 수 있다. 만약 아침을 거를 수 없는 형편이라면 최근 발표된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의 한 연구에서 증명되었듯이 저녁을 조금 일찍 먹는 것도 좋다. 이 연구에 참가한 피험자는 모두 과체중으로 대부분이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식사를 해왔던 사람들이었다. 피험자에게 오후 2시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도록 지시했더니 그들에게서 포도당이 아닌 지방 연소가 증가했다. 또 탄수화물에서 지방으로 혹은 지방에서 탄수화물로 전환하는 능력인 대사 유연성도 향상됐다. 이런 결과는 저녁을 가볍게 혹은 일찍 먹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완전히 굶으면 지방을 태우는 과정을 촉발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지금까지 알려진 다양한 방법 중에 어떤 종류의 단식법을 따라야 할까? 남녀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부터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잠에서 깬 뒤에 1-2시간 동안 먹지 않으면 케톤 생성을 최적화할 수 있다. 뇌를 바꾸는 지니어스 플랜.
뇌 기능을 최적화하는 식이요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영양이 풍부한 식품, 달걀, 아보카도, 녹색 채소, 견과류 등을 충분히 섭취하고 호르몬 불균형, 산화 스트레스, 염증을 유발하는 식품은 피하는 것이다. 가공된 고밀도 탄수화물과 오일의 작별을 고하면 다음처럼 반가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살이 빠진다. 에너지와 활력이 증가한다. 당뇨 전증, 대사증후군,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줄어든다. 노화를 촉진하는 노화 독소인 AGE가 덜 생긴다. 염증이 줄어든다. 염증은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루게리병을 포함한 많은 퇴행성 신경질환의 공통 분모다. 염증은 더 나이 들어 보이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도 더 늙게 만든다. 기분이 좋아지고 다른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리게 된다. 배고픔을 잊게 한다. 뇌에 포도당만 계속 공급할 경우 포도당이 떨어지면 뇌는 즉시 연료를 달라고 비명을 지른다. 그렇지만 몸에는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축적된 지방이 있다는 걸 잊지 말자. 우리에게는 그 지방을 태울 기회가 있다. 채소를 더 많이 먹게 된다. 채소에 들어있는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은 뇌가 더 빨리 움직이고 치매가 생길 위험이 줄어드는 결과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천재의 식단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요거트에 블루베리, 아몬드, 카카오닙스 등을 섞어 먹고 있는데요. 지니어스 푸드를 생각보다 많이 챙겨 먹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우리의 소중한 뇌를 위해 책에서 알려준 10가지 지니어스 푸드 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